안녕하세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잠들기 전이나 버스, 지하철에서 편하게 들으면서 경제학 핵심을 정리하는 시간, 원샷 1, 2, 3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시장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죠. 바로 공급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거예요. 왜 어떤 물건은 가격이 올라도 생산이 늘고 어떤 건 아닐까요? 자, 그 답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찾아보시죠. 오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복잡해 보이는 공급과 공급 곡선. 이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화면에 나오는 핵심 내용 보시면서 제 설명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어느새 공급의 원리가 머릿속에 착 하고 정리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공급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즉 판매자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말인데요. 근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은 그냥 물건을 판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그 특징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정의를 한번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키워드 딱 두 개가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바로 일정 기간이라는 이 시간 개념하고요. 실제로 판매된 양이 아니라 팔고 싶어 하는 욕구, 다시 말해 의도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바로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첫째, 공급은 유량, 영어로는 플로우 개념이에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가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물이 얼마나 있냐가 아니라 1분 동안 물을 얼마나 받았냐처럼 한 달 동안, 1년 동안 같은 기간이 딱 정해져야 의미가 있는 값이죠. 특정 시점에 딱 찍어서 재는 재고량, 즉 저량, 스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둘째,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시장에서 팔린 양이 아니라 생산자가 이 정도는 팔고 싶다라고 계획하는 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도라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공급은 기간 개념인 유량이고 계획을 나타내는 사전적 개념이다. 아셨죠? 좋습니다. 공급이라는 개념 이제 확실히 잡으셨죠? 그럼 이제 이걸 그래프로 예쁘게 옮겨놓은 공급 곡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공급 곡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왼쪽, 오른쪽으로 이사를 다니게 만드는 요인들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공급 곡선입니다. 보통 이렇게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우리가 우상향한다라고 말하는 모양이죠. 세로축은 사과의 가격, PX고요. 가로축은 사과의 양, QX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과 가격이 오르면 농부 입장에서는 신나서 더 많이 팔고 싶어 하겠죠. 이렇게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건 이 공급 곡선 선 위에서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과 가격 말고 완전히 다른 요인 때문에 이 곡선 자체가 통째로 움직여버릴 때가 있어요. 이걸 바로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공급 곡선은 도대체 언제 오른쪽으로 이동, 즉 공급이 증가하게 될까요? 첫째, 기술 진보. 이건 뭐 당연하죠. 사과를 더 빨리 더 많이 따는 기계가 개발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요. 둘째,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인건비나 비료값 같은 생산비가 싸지면 같은 가격에 팔아도 이윤이 더 남으니까 더 많이 공급하게 되겠죠. 셋째, 정부 보조금.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면 생산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당연히 공급이 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재밌는데 미래 가격 하락 예상이에요. 앞으로 사과 가격이 폭락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당연히 한 푼이라도 비쌀 때 바로 지금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서 팔려고 하겠죠. 이 모든 게 공급을 늘리는 요인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첫째, 생산 요소 가격 상승. 요즘 최저임금이나 기름값 오르는 거 생각하면 바로 이해되죠? 생산비가 늘어나니까 예전과 같은 가격에는 팔아봤자 남는 게 없으니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둘째, 세금 인상.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가면 그만큼이 전부 생산자에게는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즉, 이전과 똑같은 가격에서는 더 적은 양만 공급하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공급 곡선의 높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우상향하는 선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생산자의 아주 중요한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공급 곡선에서 어떤 한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점의 높이, 즉 가격은 과연 생산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수요 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 최대 이만큼까지 낼 수 있어 하는 의지였잖아요. 근데 공급 곡선의 높이는 완전 정반대예요. 생산자가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하는 마지노선인 거죠. 완전히 다른 관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자, 우리 수요 배울 때를 잠깐 복습해 볼까요? 소비자는 콜라 한 병 마시면 이 정도는 행복하니까 1,500원까지는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즉, 내가 얻는 만족감을 바탕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는 입장이 완전 다르죠. 이 콜라 한 병 만드는데 재료비, 인건비, 공장 돌리는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손해 안 보려면 최소한 1,000원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공급 곡선의 높이는 생산에 들어간 비용, 다시 말해 생산자가 받아야만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요는 최대, 공급은 최소. 이 차이점,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공급과 공급 곡선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개념부터 곡선이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곡선의 높이가 가진 진짜 의미까지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진짜 지치고 힘들 때 많죠?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요, 오늘 배운 것처럼 핵심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또 하나씩 차근차근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경제학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정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내용을 공부하다가 이건 뭐지?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혼자 풀기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수험생분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능력 있고 정말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